자, 이번에는 내단열, 전열 해석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열 해석은 지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이 먼저 필요한데 200mm 콘크리트 벽체에 200mm 슬라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 안쪽에 단열재 300mm가 시공되어 있는 모델링을 해서 전열 해석을 해보면 실외 온도가 영하 5도, 실내 온도가 20도가 되면 열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 2종 3호 300mm가 시공이 됐을 때 최저 온도는 7.1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슬라브가 연결된 이 부분에 단열재를 시공을 못하니까 콘크리트를 통해서 다 열이 새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열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단열은 단열재를 300mm면 건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단열재를 두께별로 좀 바꿔서 50mm, 100mm, 150mm, 200mm, 최종적으로는 300mm까지 단열재 두께를 바꿔가면서도 전열해서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100mm를 쓰나 200mm를 쓰나 열교를 막을 수가 없고요. 콘크리트가 연결되는 것은 동일하고 최저 온도가 3.7도에서 단열재를 100mm를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5.7도 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내단열은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던 사진인데, 그러니까 내단열에서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인데 열교를 막을 수가 없는 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열재를 시공하다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틈이 생기면 여기는 결로공포 항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법에서는 단열재 두께를 증가시키면 단열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열교를 포함하면 0.15 정도 되는 단열 성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3배 이상 단열 성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단열은 단열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보면 단열재 200mm를 쓰게 되면 단열재만 있을 경우에 벽체 성능이 0.139까지 떨어지지만 실제로 슬라브를 포함을 하게 되면 0.377로 계획 대비 70% 정도 단열성이 떨어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실내 최저 온도가 5.65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6도보다 높게 만들어야 건강한 실내를 구현할 수 있는데 12.6도보다 거의 10도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내단열은 단열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